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거시경제 환경이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온체인 시그널도 중장기적으로 상승 시그널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비트코인은 이러한 여파에 힘입어서 상승 랠리를 시작할 수 있을지, 움직임은 언제쯤 시작이 될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이슈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상황부터 한번 볼 텐데요. 어제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증시가 탄력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호 관세 때문인데요. 다음 달이죠. 7월 8일에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마감이 되는데 백악관에서 대변인이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할 것이다 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그래도 유예 가능성이 더 많이 커지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는 무역협정에 서명을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과 어떤 내용의 협정에 서명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정 자체가 미국에 완전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향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라 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멍청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을 조기에 임명할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들에 대해서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이 될 수 있고 전반적으로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불안감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재개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가 파월의 후임을 늦어도 10월까지는 발표하는 방안을 최근 몇 주 사이에 검토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분노가 굉장히 강해서 여름쯤에 발표될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아직까지는 카더라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이 소식을 기대하고 증시가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금리를 빨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열망들이 시장에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에도요, 어제 주요 연준 인사들의 공개 발언이 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신중론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나서 7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전날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전날보다 월등하게 높아졌습니다. 동결 전망이 6%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9월 달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고 역시나 3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제는 1분기 미국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경제 성장이 꺾이고 있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밤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가 발표되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기업들의 비트코인 채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이 테슬라 보유량을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을 1234개 매집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현재 총 보유량이 12,34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11,500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넘어선 것이죠. 그리고 현재 평균 단가는 대략적으로 97K 부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행보들 한번 살펴보면은 계산식으로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스트래티지처럼 메타플래닛도 폭발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 상장사들이 비트코인 채택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나스닥 상장사 중에서 샘러 사이언티픽이라고 하는 의료 기술 업체가 있는데 그동안에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집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들이 주가에 반영돼서 3주 만에 다시 비트코인 대비 프리미엄이 붙은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샘러 사이언티픽도 추가 매입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암호화폐 거래소 및 커스터디 플랫폼인 벡트가 1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데 역시나 비트코인을 매집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장표로는 공유를 드리지 않는데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어제 총 5억 4,739만 달러가 순유입이 되면서 12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을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요.
현재 온체인 시그널은 상승장이 강해지고 있는 쪽으로 무게감이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지표들이 그런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그동안에 중요한 랠리가 있었던 구간 그 전에는 장기 보유자들의 강력한 매집 추세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포지션 구축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움직임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28K에 머무는 그 동안에 장기 보유자들의 축적이 꾸준히 일어나고 나서 60K까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0K에서도 계속해서 장기간 횡보의 구간을 이어가다가 장기 보유자 축적이 도드라지게 나타났던 그 구간 이후에 100K까지 순식간에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때처럼 장기 보유자들의 축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0K대에서 나타났던 움직임과 굉장히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은 결국은 랠리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장기 보유자들의 축적이 4주에서 8주 동안 지속되고 난 이후에 강력한 움직임을 유발했습니다. 네, 미국발 수요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 지표가 1767시간 동안, 즉 73일 동안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상승의 움직임을 이어갔던 적은 처음입니다. 가장 긴 기록을 보이고 있고 이 얘기는 미국발 수요가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앞서 보여드렸던 장기 보유자들의 축적과 함께 중요한 장기 상승의 포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실현 순손익 지표를 한번 살펴봤을 때 작년 11월에 비트코인이 랠리를 했던 구간들과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때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지표가 사이클 최고치에 도달했고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익 실현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잔잔하게 이어지고 있죠. 즉 가격이 100K 상단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선별적으로만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시장의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장기적으로 여전히 큰 상승세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샤프 지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샤프 지수는 투자 위험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 샤프 지수가 그동안에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험 조정 수익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 얘기는 비트코인 상승세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들이 결국은 가격의 상승세와 다 연결되는 흐름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결국 이 구간들에서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의 흐름을 가져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온체인 시그널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더 무게감이 실리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채굴자들의 움직임 한번 볼 텐데요. 비트코인 채굴자 수익률이 급감했습니다. 1년 만에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6월 1 매출은 3,400만 달러로 4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하락과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마진이 크게 악화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최근에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매도 역시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채굴자들은 이런 수익률을 갖다가 만회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각하기보다는 수익성이 낮은 채굴기를 폐쇄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전 시황에서도 강조를 드렸듯이 시장에서 흐름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주체가 채굴자들인데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더 월등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강세장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현재 비트코인은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강세장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 CBD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93K에서 100K 사이에 많은 물량들이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이 바로 핵심적인 구조적 지지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격이 이 구간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단기 변동성이 나타나더라도 전반적으로 강세장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도 위치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98K를 전후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자문위원장입니다. 보 하인스가 현재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보유 인프라 구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규제의 관점에서 새로운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결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 하원에서 블록체인 촉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과 정부 기관의 블록체인 도입 지원, 그리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설정과 오픈소스 인프라 지원 같은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법안들이 대부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우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관점에서도 암호화폐 미래가 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인베이스 주가와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상관계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은 알트코인 시장의 랠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어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주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준비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민주당 관계자가 보도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소식도 간단하게 전해드릴 텐데요. 미 법원이 리플과 SEC 소송의 합의를 재차 기각했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이번 결정문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공적 판결보다 더 상위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법원의 정식 판결 없이 소송을 끝내려면 항소 자체를 철회하거나 판결의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SEC와 리플의 소송은 둘 사이의 어떤 화해 모드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절차상으로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파이어 차트 상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110K 매도벽은 더 두터워지고 있고요. 그 하단으로도 매도벽이 급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도벽이 강하게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승 추세가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매도세들이 감질하고 더 강하게 막으려고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고요. 주요 주체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도 가장 큰 규모의 갈색이 매수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도 일정 부분 매수를 했다가 약간씩 또 매도세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여기서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황색과 그리고 빨간색은 계속해서 매도에 더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주체들이 매수세에 더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도세에서 전체 거래량도 다소 평탄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촬영시점 기준으로는 107K를 조금 하회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20과 52평선을 모두 다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정이 오더라도 이 두 개 구간을 지켜낼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고요. 일시적으로 하방이 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매집 포인트들을 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가격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소스들이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요한 소스가 나타나게 되고 트리거로서 작용을 하게 됐을 때는 언제든지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마감되는 주간 옵션의 맥스페인 가격이 현재 가격대보다 낮은 구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놀라실 필요가 없다는 거 강조를 드리고요. 현재 숏 포지션이 108.7K 그리고 롱 포지션이 106.4K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롱 포지션을 청산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현재 전체적으로 매물대 상으로 봤을 때도 지지 구간이 훨씬 더 저항 구간보다 매물대가 두텁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 하단으로 104.9K에 매물대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이 구간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항 영역은 이 구간에서 가장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더 매물대가 두텁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109.3K를 중심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두텁게 형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정학적인 분쟁이 일단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란과 핵 협상이 남아있고 본격적인 대화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완전히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극단의 대치 구간들은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호관세 이슈도 일시적으로 봉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불확실성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점차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작년 말과 상당히 비슷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장기 보유자들의 매집은 늘어나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상승세는 더딘 상황이고 미 증시가 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요 주체들, 장기 보유자, 고래, 기관, 기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꾸준히 시장을 응시하면서 대응 전략을 유지해 나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